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DJ 손정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 해서 오늘은 짬뽕과 탕수육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짬뽕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짬뽕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중식 요리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은 흥미로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짬뽕의 기원을 보면은 짬뽕은 한국의 대표적인 중화 요리 중 하나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군산시 화교에 초마면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짬뽕을 군산에서 시작된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화교가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그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시작된 초마면이 짬뽕으로 변모한 과정이 주요한 기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짬뽕은 군산 화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여건방씨의 말입니다. 초마면은 산둥식 면 요리로 고춧가루를 추가하여 매운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운 초마면은 당시 해장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는 군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2년에는 짬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변화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군산의 중국집들은 이 짬뽕을 메뉴에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유명한 짬뽕 식당들이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합니다. 탕육 사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짬뽕의 기원에는 탕육 사면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탕육 사면은 중국 푸젠성의 면 요리로 돼지뼈에서 우러나온 국물에 볶은 부재료가 들어가 있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전해져 갔고 일본의 화교들에 의해 변형된 후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짬뽕은 1899년에 첫 원형이 등장했고 초기에는 차이나 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변형된 짬뽕 또한 한국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료의 결합이 한국식 짬뽕의 독특한 맛과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짬뽕의 기원은 군산 화교의 초마면과 중국 푸젠성의 탕육 사면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두 설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짬뽕의 독특한 맛과 매력을 만들어낸 원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짬뽕은 매운 국물과 다양한 해산물의 조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중화 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짬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초마면에서 짬뽕으로입니다. 한국의 인기 요리인 짬뽕은 과거 초마면으로부터 발전한 음식입니다. 1950년대 초마면의 인기도는 초마면은 군산에서 시작된 해장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지요. 당시 화교들이 운영하던 중국집에서 판매된 산둥식 초마면은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매력을 더하면서 군산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마면의 부드러운 면발과 짭조름한 국물은 해장 음식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음식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마면은 군산의 다양한 중국집에서 인기를 끌며 보편화되었고요. 1960년대 중반에는 초마면과 짬뽕이라는 용어가 서로 혼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혼용으로 사용을 시작했던 초기의 형태는 가느다란 실고추를 얹은 것으로 짬뽕이 등장하기 전 초마면으로 유사한 음식으로 당시 초마면은 인기 있는 해장 음식으로 가느다란 실고추를 올린 형태로 붉은 짬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대에는 다채로운 개조를 통한 인기 급상승을 했고 메뉴로 정식 등장하게 됩니다. 고춧가루로의 변신입니다. 1970년대 들어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몇몇 중국집 사장들은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추가하여 매운 짬뽕을 등장시켰습니다. 새로운 짬뽕은 즉각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중화 우동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군산 화교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한 화교 사장은 초마면의 느끼함을 없애기 위해 고추를 넣어 붉은 짬뽕으로 변형된 뒤에 손님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끓이던 손님들이 점차 이 얼큰한 짬뽕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짬뽕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초마면이 짬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먹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짬뽕은 기본적인 붉은 국물 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져 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짬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초마면에서 짬뽕으로의 변신은 단순한 요리의 변화가 아닌 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기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1970년대와 새로운 인기입니다. 1970년대는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활용한 붉은 짬뽕 등장으로 한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특히 짬뽕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계기가 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붉은 짬뽕의 등장과 중화 우동과의 경쟁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붉은 짬뽕의 등장으로 짬뽕의 기호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화려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산시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매운 초마면을 개량하여 만들어진 붉은 짬뽕은 당시 해장 음식을 찾던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운 국물 요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한 식당 주인의 말처럼 초기에 초마면이 느끼함을 덜기 위해 추가된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은 붉은 짬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짬뽕의 이름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1972년에는 메뉴에 짬뽕이라는 메뉴명을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중국집에서 붉은 짬뽕을 판매하게 되고 이런 큰 인기를 얻어 짜장면과 중화 우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붉은 짬뽕은 단순한 중화 요리를 넘어 한국적인 맛으로 진화하며 짬뽕의 매운맛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군산시의 여러 유명 중국집에서는 여전히 짬뽕으로 유명한 집들이 많아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화 우동과의 경쟁입니다. 한국의 중화 요리에서 중화 우동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짬뽕의 붉은 국물이 매운 음식의 인기를 끌자 중화 우동의 인기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가 커지게 되고 매운 짬뽕으로 등장으로 짬뽕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통적 중화 우동이 제공하는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매운 짬뽕의 얼큰함과 깊은 풍미에 이끌리게 되었고 이는 중화 우동의 위치를 위협하게 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짬뽕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식 짬뽕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짬뽕을 현대적 맛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짬뽕에서 바리에이션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짬뽕, 볶음짬뽕, 간짬뽕 등 다양한 종류가 등장했고 21세기에는 냉짬뽕까지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짬뽕의 성장은 단순한 요리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매운맛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짬뽕은 과거의 초마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짬뽕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설은 군산시의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마면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투명하고 멀건 형태의 국수로 판매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추가해 붉은 색상의 짬뽕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로 짬뽕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국의 중국집들이 짬뽕 메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982년에는 농심에서 짬뽕 라면이 출시되며 짬뽕의 인기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KBS 유머 프로그램에서도 짬뽕이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문화 속 짬뽕의 등장으로 유명 코미디언 이창훈의 대사는 당시 대중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짬뽕은 단순한 외식 메뉴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롭게도 북한에서는 짬뽕과 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집에서는 여전히 짜장면과 중화우동이 주를 이루고 짬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적 전파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의 짬뽕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변형과 스타일이 생겨났다면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면 요리만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짬뽕의 대중화는 단순히 음식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짬뽕이 매운맛, 다양한 재료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즐기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짬뽕은 오랜 세월을 거쳐 한국 음식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뽕의 명칭과 어원입니다. 짬뽕은 한국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중 하나로 그 명칭과 어원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짬뽕과 초마면의 혼용입니다. 짬뽕과 초마면은 많은 이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짬뽕이라는 요리는 8.15 광복 이후에 등장했지만 1960년대까지는 주로 초마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마면은 본래 가느다란 실고추를 올린 형태로 간단하면서도 담백한 면 요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끌게 되자 몇몇 중화요리집에서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넣어 만든 붉은 짬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중의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초마면 대신 짬뽕으로 통칭되기 시작했습니다. 짬뽕은 더 이상 그냥 면 요리가 아닌 한국의 상징적인 매운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산 화교의 정언입니다. 짬뽕의 기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히 군산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9년 군산의 한 중국집 사장이자 전 군산 화교 소학교 교장인 여건방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초마면이었지만 그 느끼함을 잡기 위해 고추를 넣은 빨간 짬뽕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처음에는 끓이던 메뉴였지만 점차 얼큰한 맛을 선호하게 되었지요. 그의 정언에 따르면 1972년부터 짬뽕이란 메뉴명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 1974년부터는 메뉴판에도 초마면 대신 짬뽕이라는 이름이 표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전국화 덕분에 현재 군산에는 복성루, 지린성, 빈회원 등 짬뽕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짬뽕의 어원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 화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푸젠성의 탕육사면이 오늘날 짬뽕의 원료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여러 문화와 요리가 혼합되며 발전한 짬뽕은 이제 한국의 독창적인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짬뽕의 명칭과 어원은 단순한 음식의 이름 그 이상입니다. 한국화된 짬뽕은 매콤한 국물과 각종 해산물의 맛을 잘 살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짬뽕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짬뽕은 한국에서 독특한 변화를 겪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은 여러 설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의 짬뽕은 그 맛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리에이션입니다. 짬뽕은 원래의 형태에서 무궁무진한 변형을 일으켜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운 국물이 독특한 짬뽕은 이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더해져 그 모습과 맛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 짬뽕은 매운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이 들어간 전통적인 형태이고요. 굴 짬뽕은 뽀얀 국물의 굴을 사용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볶음 짬뽕은 면을 볶아내어 국물이 적은 형태로 더 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 짬뽕은 간장이나 다른 소스로 맛을 내어 약간의 매운맛을 줄인 버전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짬뽕은 오징어를 추가해 해산물의 풍미를 강조한 메뉴입니다. 이처럼 짬뽕은 각 지역의 식자재와 특성에 맞추어 변형되고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에는 짬뽕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여럿 있고 그곳의 짬뽕은 현지 재료를 사용해 더욱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짬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요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냉짬뽕과 즉석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냉짬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냉짬뽕은 기존의 뜨거운 짬뽕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집니다. 차가운 육수와 신선한 해산물, 채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즉석 짬뽕 제품도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출시되고 있고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짬뽕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냉동 짬뽕이 있는데 미리 조리된 짬뽕을 냉동하여 판매하는 제품인 즉석컵 짬뽕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형태의 제품이지요. 이러한 제품들은 간편하면서도 본격적인 맛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짬뽕은 다양한 바리에이션과 현대적 변형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짬뽕 속에 나는 무엇일까? 짬뽕 속에 나는 무엇일까? 짬뽕 속에 나는 밀가루면일까? 짬뽕 속에 나는 돼지고기일까? 짬뽕 속에 나는 간장일까? 짬뽕 속에 나는 설탕일까? 짬뽕 그릇을 걷어 찬다면 짬뽕 그릇을 엎질러 버리면 짬뽕 속에 나는 고춧가루일까? 짬뽕 속에 나는 빨간 국물일까? 짬뽕 속에 나는 죽은 배추일까? 짬뽕 속에 나는 오징어일까? 짬뽕 그릇을 걷어 찬다면 짬뽕 그릇을 엎질러 버리면 나는 짜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짬뽕이 아닐 수 있을까? 짬뽕 속에 나는 짬뽕 짬뽕 속에 나는 짬뽕 짬뽕이 나를 먹어치워 내가 짬뽕을 다 먹어치워 짬뽕이 나를 덮쳐 슬퍼 내가 짬뽕을 거부해 슬퍼 아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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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같은 세상이 두려워 슬퍼 두려워 슬퍼 두려워 슬퍼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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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이번에는 탕수육의 풍미와 조화로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탕수육은 들어가 있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변질될 수 있지만 주 재료인 고기와 소스의 조화는 언제나 기본으로 작용합니다. 고기를 튀긴 후 입혀지는 소스의 맛이 바로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탕수육은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의 소스와 잘 어울리며 흐르는 소스가 담백한 고기의 맛을 한층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탕수육은 다른 음식과의 조화도 뛰어난데요. 잘게 썬 파와 당근의 향긋한 탕수육에 더해져 감칠맛을 더합니다. 특별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한 끼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타입의 탕수육을 만나볼 수 있고 각기 다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맛은 미식가들에게 매력적인 탐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탕서모와 같은 모임은 서로 다른 맛과 문화를 나누며 탕수육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탕수육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탕수육의 유래와 역사입니다. 탕수육의 유래는 중국의 전통 요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처음에는 찹쌀로 만든 튀김옷에 고기를 입히고 달콤하고 시큼한 소스를 곁들여 즐기는 방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광둥 지방에서 유래된 요리로 이후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한국적인 맛을 더해 독특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구를 통해 타인의 경험도 알아보죠. 탕수육은 한국인의 정서와 깊게 연결된 음식입니다.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추억이 담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탕수육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자신만의 조리법과 소스를 만들어 각기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장에서는 묽은 소스가 특징이며 각종 채소의 향이 잘 어우러집니다. 반면에 신성 반점의 찹쌀 탕수육은 바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지역 특징 소스를 보면 신성 반점은 찹쌀 튀김옷에다가 속촉,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잡혀 있고요. 아워는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과 달콤 새콤한 옛날식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장은 묽은 소스에다가 채소가 풍부한 채소의 단맛이 특징이고요. 차우 매화는 바삭한 튀김과 식감과 두툼한 고기 그리고 새콤달콤한 전통 소스가 있습니다. 탕수육 칼로리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남은 탕수육 보관 기간도 문제가 되겠죠. 탕수육 칼로리는 조리 방식과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g당 약 250에서 3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탕수육은 튀김과 소스 포함해 가지고 100g당 약 200에서 250칼로리가 되고요. 그리고 소스 없이 튀긴 고기만은 100g당 약 200에서 250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스만 있는 당분 함량을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100g당 약 50에서 80칼로리가 됩니다. 탕수육의 칼로리는 튀김옷과 기름, 소스, 설탕 전분 때문에 높아지고 튀김옷을 제거하고 먹으면 열량을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개인의 나이와 성별, 체중,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짜장면과 볶음밥과 함께 먹으면 금세 1000칼로리가 초과하게 되므로 다이어트 중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면 기름을 제거할 수 있어 칼로리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탕수육 보관 기간입니다. 남은 탕수육은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아준 다음 담아서 뚜껑을 닫고 냉장실에 보관하면 키친타올이 기름을 흡수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따로 보관해야 하고 냉동 보관 시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수분이 손실되어 맛이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 기간은 2, 3일이고 냉동 보관 기간은 2, 3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의 특징은 바삭한 튀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튀김옷이 눅눅해지고 소스가 배어버려 먹기 좋은 식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울 때는 튀김의 바삭함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탕수육을 데우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븐을 이용한 데우기입니다. 오븐의 온도를 180도로 미리 예열해주고 그 후 탕수육을 오븐용 팬에 골고루 펴놓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데워줍니다. 중간쯤에서 한번 뒤집어주면 더욱 균일하게 데워지고요. 이때 탕수육에 소스가 이미 있을 경우 소스가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스는 따로 분리해서 따로 데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이용한 데우기입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예열합니다. 그 후 식은 탕수육을 넣고 한 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이때 탕수육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바삭함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뒤집어주면서 구워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을 약간 뿌려주고 뚜껑을 덮어주면 수분이 보존되어 속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으며 바삭한 표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데우기입니다. 전자레인지가 가장 간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탕수육을 적당한 용기에 담고 키친타올이나 물에 적신 종이를 덮어주어 수분을 보존해 줍니다. 이후 전자레인지의 출력은 최대 1분에서 1분 30초 사이로 설정하고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하여 데워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후에는 바삭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고 싶을 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스를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탕수육을 맛을 높이는 데 있어 소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은 탕수육에 기존 소스가 눅눅하게 배어있을 경우에 소스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장과 식초, 설탕, 물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서 혼합한 후에 약한 불에 끓여주면 됩니다.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조절한 후 완성된 소스를 다시 튀김 육수에 부어주면 됩니다. 따뜻하고 신선한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탕수육의 풍미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탕수육을 사랑하는 모임인 탕서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수육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매력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탕서모의 출발점입니다. 탕서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탕수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밥채로 그 뒤에는 특별한 이야기와 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탕서모의 결성 배경입니다. 탕서모는 2015년 10월 19일 제 요리와 방송 경력이 풍부한 제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솔트를 운영하며 시작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 장사에 어려움을 겪던 시절 동네 친구들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자주 탕수육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탕수육을 통한 응원이 시작점이 되었고 그 뒤로 모임은 자연스럽게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탕수육 하나를 주제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도모하는 모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탕수육을 사 먹고 서로의 맛과 정보를 나누며 시작됐지만 어느새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명이 모여 탕수육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각자의 삶에서도 탱탱하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성 연도와 참여 인원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2015년 5명이 탕수육 시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2020년은
3명이 다양한 지역 탕수육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 및 맛집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원과 정이 담긴 모임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삶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탕수모의 모임은 매번 모일 때마다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기억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인 탕사모는 농담처럼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삶에서 멀어져도 탕수육을 매개로 한 진한 유대감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더욱 특별한 탕수육을 즐기기 위해 여러 도시로 원정을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탕사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고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억과 이야기를 나눠가며 이 취향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탕사모의 여정입니다. 탕사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탕수육을 사랑하며 그 맛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서울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다양한 맛과 재미있는 경험을 동반합니다. 동네를 넘어 세계로입니다. 탕사모의 시작은 정말 소중한 인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5년 홍시내의 이탈리안 밥집 솔트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힘을 주던 친구들이 탕수육을 사오며 응원했던 것이 탕사모의 출발점이었지요. 그들은 잘 먹어야 힘이 나지라는 염원이 담긴 탕수육으로 모임을 만들어갔습니다. 5명의 모임은 짧은 시간에 서울을 넘어 지방과 심지어 국제적인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오카로 원정 투어를 가고 맛있는 탕수육을 찾아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다 보니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탕수육에 얽힌 스토리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탕사모는 이제 단순한 미식 모임이 아닌 탕수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맛은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강렬한 연결고리라고 말합니다. 탕수육 먹기로 투어와 경험입니다. 탕사모의 매력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탕수육 먹기 투어입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탕수육을 맛보며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면 신성 반점의 찹쌀 탕수육은 찹쌀 튀김옷과 고기의 조화가 환상적인 맛을 선사하며 그리고 아원의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기 비슷한 탕수육들이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의 경험은 탕수육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맛에 대한 대화와 추억 그리고 웃음이 함께 모아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탕사모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탕사모는 단순한 식사의 나눔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길고도 짧은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들은 탕수육이라는 고귀한 음식을 매개로 더욱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탕수육 맛집 소개입니다. 탕수육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탕수육이 있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들은 특별한 조리법과 신선한 조리로 탕수육의 매력을 극대화한 집들이라고 합니다. 신성반점의 찹쌀 탕수육은 환상적인 겉바속촉의 조화를 이룹니다. 적절한 찹쌀 튀김옷이 돼지고기와 잘 어우러져 그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같이 나오는 잘게 썬 파와 당근이 감칠맛을 더해주고 특히 소스의 맛이 훌륭하여 찹쌀 탕수육의 고기 맛을 한층 더 살려준다고 합니다. 잘 튀겨진 탕수육 하나가 삶의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원은 홍콩 스타일의 부드러운 탕수육입니다. 아원의 탕수육은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조선호텔 출신의 홍콩 요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중식당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법 같은 맛을 자랑합니다. 탕수육을 한 입 베어 물면 그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입안에 퍼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장에서는 추억의 옛날 탕수육, 안동장은 옛날 탕수육의 혹독한 맛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묽은 소스에는 오이와 당근 등 신선한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 진한 풍미를 자랑하고요. 탕수육과 함께 소스를 곁들여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해지는 신비로운 맛입니다. 그리고 화교 출신의 중식당입니다. 네, 원조 탕수육인데요. 화교 출신 사장님이 요리하는 이 중식당은 특히 부먹의 정석을 자랑합니다. 소스에 적신 탕수육은 바삭한 식감 속에 숨겨진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줍니다. 소스의 신맛과 단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각종 양념이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식당 이름입니다. 그 특징을 볼 때 신성반점은 찹쌀 탕수육의 겉바속촉이고 어원은 홍콩 스타일의 부드러운 맛이고 안동장은 추억의 옛날 탕수육이고 화교 출신 원조 스타일의 특별한 식감이 있습니다. 탕수육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맛집들을 꼭 방문해 보세요. 각기 다른 매력의 탕수육을 맛보며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탕수육의 다양한 변주입니다. 탕수육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중화요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지역 그리고 셰프의 개성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탕수육의 매력적인 변주인 옛날식 투명 소스 탕수육 그리고 신선한 조화와 탕수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우 매화입니다. 옛날식 탕수육을 매력이 담겨 있는데요. 옛날식 탕수육의 매력은 그 향수 어린 맛에서 비롯됩니다. 차우 매화의 탕수육은 현대의 세련된 맛과는 다르게 두툼하고 촉촉한 고기와 끈적한 소스가 조화를 이루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튀김옷과 함께 촉촉한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탕수육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식 탕수육은 시간이 흘러도 그 진가를 잃지 않았고 차우 매화의 탕수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언제 먹어도 맛있고 정겨운 이 탕수육은 추억 속의 맛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송 셰프의 투명 셰프 탕수육이 있습니다. 송 셰프의 탕수육은 투명하고 깔끔한 소스가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탕수육과는 달리 이곳의 소스는 너무 달지 않고 새콤한 맛이 살아있어 가볍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질감의 탕수육에 소스를 입히면 그 맛은 마치 수육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송 셰프의 탕수육은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이 품격 있는 탕수육은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룰랑이 있습니다. 신선한 조화를 볼 때 모던 룰랑에서 제공한 탕수육은 이제까지의 탕수육과는 색다른 조합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탕수육은 튀김의 바삭함과 고소한 맛이 가득하며 소스와 버무려진 채소가 생명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중간에 쫄깃한 버섯을 더해주어 새로운 식감을 제공합니다. 그 특징을 보면 튀김 식감은 쫄깃하고 바삭하고 소스는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맛이 나고요. 채소의 조화는 신선한 채소가 더해져 한층 더 맛을 풍부하게 합니다. 모든 룰랑에서의 탕수육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주를 통해 탕수육은 단순한 중화 요리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요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탕수육은 언제나 우리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존재이지요. 각 변주를 통해 그 매력을 재발견하는 것도 좋겠지요. 탕사모의 미래입니다. 탕수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탕사모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우정과 연대감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탕사모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탕사모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탕사모는 시작부터 여러 미식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식당 솔트의 응원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탕수육의 탐구에서 글로벌한 경험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임은 일본 후쿠오카에 원정 투어를 가는 등 국경을 초월한 미식 탐험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사모의 주요 활동과 설명입니다. 정기 모임은 일정한 주기로 모여 다양한 탕수육을 시식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식 탐방을 볼 때는 국내외의 유명 탕수육 맛집을 탐방하며 새로운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동입니다. 탕사모의 활동을 SNS를 통해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탕수육의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요리와 향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경험의 풍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탕수육을 통한 추억과 연대감입니다. 탕사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각자의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맛집을 소개하며 그곳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춘에서의 추억은 과거의 즐거움과 현재의 소중한 기억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맛은 우리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탕사모에서 맛있는 탕수육을 나누며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성장한 모습과 새로운 도전을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서로의 격려와 지지는 더 큰 연대감을 형성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탕사모는 탕수육을 매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미래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깊은 연대감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음태경의 탕수육 노래가 되겠습니다. 혼자 시키는 건 왠지 부담돼 사투로 시키고 양짝거 후회하지 부패선 쳐다도 안 보는 탕수육 집에 오면 안 먹은 거 후회해 없는 냉동 탕수육 우리 집 냉동실에 처박혀 화석되는 중 집에서 싸게 만들려다 한 번씩 폭망해본 탕수육 시키고 양짝거 후회하지 부패선 쳐다도 안 보는 탕수육 집에 오면 안 먹은 거 후회해 맛없는 냉동 탕수육 우리 집 냉동실에 처박혀 화석되는 중 집에서 싸게 만들려다 한 번씩 폭망해본 탕수육 혼자 시키는 건 왠지 부담돼 세트로 시키고 양짝거 후회하지 부패선 쳐다도 안 보는 탕수육
위에 처박혀 화석되는 중 집에서 싸게 만들려 한 번씩 폭망해본 탕수육 탕수육 슉슉슉슉 전문파 삭삭아 탕수육 슉슉슉슉 붕어파 팅고파 탕수육 슉슉슉 슉슉슉슉 전문파 삭삭아 탕수육 슉슉슉 슉슉슉슉 붕어파 팅고파 예, 이번에는 차오차이의 시추한 마라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 출시가 되겠습니다. 모던 차이니스 퀴준 브랜드 차오차이가 외식이나 배달에 의존해온 고급 중화 요리를 일상의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만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파육, 고추 잡채, 짜장 등 21종의 기존 제품에 이어 이번에는 시추한 마라탕과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신제품 차오차이 시추한 마라탕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인기 중화 요리로 자리 잡은 마라탕을 외식 물가 걱정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15시간 동안 우려낸 사골 육수에 마라의 본고장인 중국 서촨 사천의 화조유와 마조유를 더해 얼얼한 풍미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여기에 노릇하게 볶아낸 땅콩으로 만든 소스를 더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오차이 시추한 마라탕은 레토르트 제품으로 냄비에 붓고 5분간 데우거나 전용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집에서는 준비하기 까다로운 건두부, 푸주, 동두부 등을 비롯해 각종 버섯과 돼지고기까지 마라탕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인기 토핑 7가지를 듬뿍 담아 마라 전분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수준 높은 퀄리티의 마라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야채나 당면을 추가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더 풍부하게 맛볼 수 있지요. 차오차이는 홍콩과 시추안에 이어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를 출시하며 요리 소스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차오차이 홍콩식 마파두부 소스는 홍콩산 굴 소스와 치킨 육수로 부드럽고 깊은 감칠맛을 자랑하고 차오차이 시추안 마파두부 소스는 서촨 요리의 혼이라 불리는 사천 피센 두피장에 화오자와 마자오를 더해 다채로운 매운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차오차이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까지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에 이어 한국식 중화 요리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은 마파두부도 차오차이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로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늘, 쌈장, 고추장으로 한국적인 풍미를 살리면서 두반장과 굴 소스를 조화롭게 더해 정통 마파두부의 깊은 맛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조화로운 맛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볶은 다음 얇게 썬 대파를 넣고 조금 더 볶다가 깍둑 썰기를 한 두부와 차오차이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를 넣고 30초 정도 끓이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매콤 고소한 마파두부가 완성됩니다. 연두부를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마파두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오차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네이버 스토어 세미네 마켓에서 시추한 마라탕과 칭따오 눈알콜릭 레몬을 함께 구성한 특별 세트를 판매합니다.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는 이마트에서 30일부터 롯데마트에서는
6월부터 할인 판매를 하고요. 차오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신제품 100명 체험단을 운영하고 시추한 마라탕 체험당의 경우 우수 리뷰어 1명에게는 1년치 중화요리 제품을 증정하는 등 풍부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차오차이 관계자는 차오차이 제품 인기에 힘입어 폭넓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마라탕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숙한 맛의 한국풍 마파두부 소스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5분이면 전문점 수준의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차오차이로 배달보다 빠르게 집에서도 제대로 된 중화요리를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혹시 몰라요의 마리탕이 되겠습니다.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내일로 미루고 가나다라 마라 마라탕 먹고 싶다. 가나다라 마라 마라탕 먹고 싶다. 麻辣烫好吃，真好吃。麻辣烫真好吃。 심술이 나고 분이 나는데 왜 짜증나게 내 눈물이 나서 닭발이나 떡볶이나 열나 매운 메뉴를 고를 땐 마라 마라 말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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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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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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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나라 마라 나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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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마라 나라 마라 타라 마라 마라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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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먹고 싶다. 예, 이어서 프리드만의 마라탕이 되겠습니다. 탕탕 타당탕 마라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마라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마라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 마라 탕탕 마라 라탕탕탕 마라 라타당타당 마라 탕탕탕탕탕탕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마라 마라탕 탕탕 타당탕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 마라 탕탕 마라 라탕탕탕 마라 라타당타당 마라 탕탕탕탕탕탕 마라 탕탕 마라 라탕탕탕 마라 라타당타당